공기마저 얼어붙을 듯한 베리타스 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 안의 온도는 도시의 활기와는 정반대였다. 방 안의 모든 것은 최고급 자재로 마감되었으나 그 목적은 미학적 아름다움보다는 권력의 과시와 상대방에 대한 압도에 있는 듯했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흑단 테이블 양 끝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권지환, 베리타스 금융그룹의 최연소 회장이자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얼음 심장의 소유자.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고 있었고 넥타이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단정했다. 그의 시선은 맞은편에 앉은 여자가 아니라 테이블 위에 놓인 단 한 장의 서류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에게 이 만남은 비즈니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이세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지환의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단순한 실루엣의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방 안의 어떤 조명보다도 날카롭게 빛났다. 세진은 상류층의 어두운 비밀과 추잡한 분쟁을 처리하는 위기 분석가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진짜 능력은 그 표면적인 이름 뒤에 숨겨져 있었다. 권지환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방 안의 냉기처럼 낮고 건조했다. 이세진 씨, 당신의 명성은 익히 들었소. 청소부라고 하더군. 내가 지금 처리해야 할 쓰레기가 좀 있어서 당신을 불렀지. 그는 모욕적일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톤의 변화가 없었다. 그것은 사실의 나열일 뿐이었다. 이세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권지환 회장님, 제 명성이 어떻게 들리든 저는 제가 처리한 일의 결과로만 평가받습니다. 회장님의 쓰레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듣고 싶군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그녀의 목소리 역시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지환은 테이블 위의 서류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종이가 마찰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내 사촌 동생 최민석 상무. 그가 내 뒤를 캐고 있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서 나를 끌어내리려 하고 있지. 나에겐 시간이 필요하고 그를 막아줄 방패가 필요하오. 세진은 서류를 집어들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지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방패라. 저는 단순한 방패막이가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전략가입니다. 그리고 제 전략은 비싸죠. 그녀는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을 켜서 자신이 준비한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베리타스 그룹의 지분 구조와 최근의 주가 변동 그래프였다. 지환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가 단순한 해결사가 아니라 이미 상황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좋소. 전략가. 그럼 당신의 비싼 전략이 뭔지 들어봅시다. 그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몸을 기댔다. 방어적인 자세였지만 동시에 흥미를 느낀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회장님은 지금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최민석 상무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명분. 둘째, 흩어진 우호 지분을 결집시킬 강력한 한방. 현재 회장님의 사생활은 깨끗하지만 그게 바로 약점입니다. 너무 깨끗해서 인간미가 없죠. 세진의 분석은 냉혹할 정도로 정확했다. 그녀는 지환의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최민석 상무는 회장님을 일만 아는 로봇으로 프레임 씌우고 있습니다. 주주들은 그런 리더를 불안해하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안정성입니다. 그리고 안정성의 가장 고전적인 상징은 가정이죠. 세진은 태블릿 화면을 다시 한번 터치했다. 이번에는 빈 계약서 양식이 나타났다. 권지환은 즉시 그녀의 의도를 파악했다.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차갑게 굳었다. 결혼이라.
이세진 씨, 지금 나에게 정략 결혼을 제안하는 거요? 그것도 당신과. 그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그의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는 어휘와도 같았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정략 결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입니다. 세진은 계약서의 특정 조항을 확대했다. 계약 기간은 2년, 최민석 상무를 포함한 적대 세력을 완벽하게 제압하고 회장님의 경영권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입니다. 저는 회장님의 완벽한 아내 역할을 수행할 겁니다. 당신이 얻는 건 뭐요? 지환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그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베리타스 그룹이 가진 정보력, 그리고 현금. 제가 요구하는 금액은 여기 있습니다. 세진이 입력한 숫자를 본 지환의 눈이 가늘어졌다.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웬만한 중소기업의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이었다. 그 돈으로 뭘 하려는 거지? 당신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미 충분한 부를 축적했을 텐데. 지환은 그녀의 동기를 파악하려 했다. 그러나 세진의 얼굴은 완벽한 포커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회장님은 제 능력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회의실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지환은 세진을 관찰했다.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망설이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그가 이 제안을 거절할 수 없으리라는 확신에 차 있는 듯했다. 그녀의 그 자신감이 지환의 승부욕을 자극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거래에 익숙했다. 좋소, 계약하지. 지환은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소. 계약 기간 동안 당신은 이세진이 아니라 완벽한 권지환의 아내여야 하오. 당신의 사생활은 물론이고 감정 한 조각까지도 내 통제 하에 있어야 해. 사소한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세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감정이 담기지 않은 완벽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미소였다. 물론입니다. 저는 제 직업 윤투를 확실히 지킵니다. 회장님이야말로 제 사생활을 캐고 다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히 비즈니스 파트너니까요. 그녀는 태블릿을 지환 쪽으로 돌려 서명란을 가리켰다. 지환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전자 서명을 입력했다. 차가운 디지털 잉크가 두 사람의 운명을 묶는 순간이었다. 계약은 오늘부로 즉시 발효되오. 내일 오전 10시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약혼을 발표할 거요. 필요한 준비는 내 비서실에서 도울 거요. 지환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대화는 끝났다는 의미였다. 한 가지 더. 세진이 그를 불러 세웠다. 그녀 역시 자리에서 일어섰다. 앞으로 공식 석상에서는 저를 세진 씨가 아니라 여보라고 부르는 연습을 하셔야 할 겁니다. 물론 지금은 아니고요, 권 회장님. 그녀는 깍듯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회의실을 나갔다. 홀로 남은 지환은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그의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예측 불가능한 도박을 시작했다. 이세진, 그녀는 과연 자신이 바라던 완벽한 방패가 되어줄까? 아니면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까? 그는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 내일 오전 기자회견 준비해. 그리고 이세진 씨에 대한 뒷조사는 모두 중단해. 단 그녀가 요구한 금액의 출처와 용도는 예외로 하지. 절대 들키지 않게. 지환의 목소리는 다시 원래의 냉정함을 되찾았다. 사랑이나 감정이 끼어들 여지가 없는 차가운 계약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한편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를 빠져나온 이세진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차에 타자마자 그녀의 완벽했던 가면이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아버지 사진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베리타스 그룹의 로고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권지환. 그리고 최민석. 그녀의 입에서 낮은 읊조림이 새어나왔다. 당신들의 추악한 전쟁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어가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녀의 눈에 뜨거운 복수심과 차가운 결의가 동시에 타올랐다. 그녀에게 이 계약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모든 것을 건 복수의 시작이었다.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물린 계약. 한 명은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 다른 한 명은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 서로를 선택했다. 강철처럼 차갑고 얼음처럼 투명한 이 계약이 훗날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서울의 밤은 그들의 비밀을 품은 채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대한민국 전체가 두 사람의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베리타스 그룹의 얼음 회장 권지환이 약혼을 발표했다. 상대는 재계나 정계의 유력 가문 자제가 아닌 베일에 쌓인 위기 분석 전문가 이세진. 언론은 이 갑작스러운 발표를 세기의 결합 혹은 예측 불가능한 애매이라 칭하며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그리고 오늘 두 사람은 계약 후 첫 공식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베리타스 재단이 주최하는 연례자선 갈라디너 VVIP들만 초청되는 이 행사는 사실상 대한민국 상류층의 권력 지도를 확인하는 자리이자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다. 올해의 주인공은 단연 권지환과 그의 약혼녀 이세진이었다. 행사장의 거대한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크리스털 빛을 쏟아내는 가운데 입구에 검은색 마이바흐가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권지환이 먼저 내렸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한 블랙 턱시도를 입고 있었지만 평소의 냉기 대신 미묘한 기대감이 감돌았다. 그는 차 안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고 나온 사람은 이세진이었다. 그녀는 짙은 사파이어 블루 색상의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몸의 곡선을 따라 흐르는 단순한 디자인이었지만 걸을 때마다 드러나는 우아한 태는 그녀를 좌중의 중심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목에는 지환이 보낸 소품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플래시 세례가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지환은 익숙한 듯 무표정했지만 세진은 달랐다. 그녀는 긴장한 기색 없이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즐기는 듯한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지환의 팔에 자연스럽게 팔을 끼웠다. 실크 드레스의 차가운 감촉과 턱시도의 단단한 질감이 대비를 이루었다. 긴장되는군. 지환이 입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 낮게 속삭였다. 수많은 프레젠테이션보다 더.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는 이런 연극에 익숙하지 않았다. 프로답게 하시죠, 회장님. 지금부터 우리는 무대 위의 배우입니다. 관객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완벽한 연기를 보여줘야죠. 세진 역시 미소를 유지한 채 속삭였다. 두 사람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순간적으로 모든 소음이 잦아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이 이질적이면서도 완벽해 보이는 한 쌍에게 고정되었다. 권지환의 얼음 같은 카리스마와 이세진의 신비로우면서도 당당한 아름다움이 기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마치 이 연회장을 지배하기 위해 태어난 왕과 여왕처럼 보였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인사를 건넸다. 축하드립니다, 권 회장님. 정말 아름다운 약혼녀이십니다. 가식적인 OBI 그룹의 박 회장이 넉살 좋게 웃으며 말했다. 지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세진의 허리를 감쌌다. 감사합니다. 저에겐 과분한 사람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계산된 따뜻함이 실려 있었다. 세진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그녀는 박 회장의 아내에게 우아하게 인사하며 말했다. 사모님, 지난번 자선 경매에서 낙찰받으신 그림, 정말 안목이 탁월하시더군요. 저도 그 작가의 팬입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VVIP 명단의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숙지한 상태였다.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는 그녀의 능력에 지환은 속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연애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지환과 세진은 완벽한 파트너처럼 움직였다. 지환이 비즈니스적인 대화를 이끌면 세진은 문화와 예술, 자선 활동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들의 사랑 연기는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차갑게 느껴질 정도였다. 마치 잘 짜인 각본을 보는 것 같았다. 그때였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쏠렸고 조용하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최민석 상무가 등장한 것이다. 그는 권지환과는 다른 종류의 화려함을 지니고 있었다. 값비싼 이탈리아제 슈트의 머리는 깔끔하게 넘겼지만 그의 눈빛은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였다. 최민석은 곧장 두 사람에게로 향했다. 그는 지환을 무시한 채 세진의 손등을 잡고 입을 맞출 듯한 과장된 제스처를 취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세진 씨. 베리타스 그룹의 최민석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우리 사촌 형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니 정말 놀랍군요.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지환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지만 세진은 그보다 빨랐다. 그녀는 최민석이 손등에 입을 맞추기 직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손을 빼냈다. 말씀 감사합니다, 최 상무님. 하지만 지환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 제가 아니라 베리타스의 미래를 위한 그의 비전이죠. 그녀는 지환을 바라보며 사랑스럽다는 듯이 웃었다. 최민석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음 공격을 시도했다. 하하, 역시 소문대로 현명하시군요. 듣자 하니 위기 분석 전문가라고 하셨죠. 우리 베리타스 그룹이야말로 지금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혹시 이세진 씨가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투입된 비밀 병기는 아니신지. 이것은 명백한 도발이었다. 세진의 정체성과 두 사람의 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듯한 질문이었다. 연회장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세 사람을 지켜보았다. 지환이 막 나서려던 순간 세진이 그의 손을 가볍게 쥐었다. 내가 처리할게요. 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세진은 최민석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웃고 있지 않았다. 최 상무님, 흥미로운 관점이시네요.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위기란 내부의 적이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리더의 능력을 과소평가할 때 발생하는 법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쩌렁쩌렁하게 울렸다.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비밀 병기가 아닙니다. 저는 권지환이라는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로서 제 남자가 걸어갈 길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치우는 것을 도울 뿐입니다. 그 장애물이 사람이든 상황이든 말이죠. 그녀는 장애물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최민석의 눈을 정확히 응시했다. 최민석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 변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공개적인 망신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그가 무슨 말을 더 하려 했지만 세진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지환에게 몸을 돌려 팔짱을 꼈다. 여보, 저쪽에 존슨 펀드 대표님이 와 계시네요. 우리가 꼭 잡아야 할 투자자잖아요. 어서 가요. 지환은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녀에게 이끌려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최민석의 불타는 듯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연회장을 가로지르는 동안
지환은 처음으로 세진의 팔을 잡은 자신의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이 모든 것이 연극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민석의 도발에 맞서던 세진의 모습은 연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날카로운 칼날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자신의 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아픈 곳을 단 한 번에 베어버렸다. 그것도 사랑이라는 가장 완벽한 명분으로 포장해서. 지환은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보호받았다는 기묘한 감각을 느꼈다. 연회장 구석의 테라스로 나온 두 사람은 잠시 숨을 골랐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달아오른 뺨을 식혀주었다. 아까는 고마웠소. 지환이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의 연기가 아니었다면 상황이 곤란해질 뻔했지. 그는 애써 연기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세진은 난간에 기대어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것은 제 업무의 일환이었습니다. 회장님, 최민석 상무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방해하는 적입니다. 적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제 전문이죠. 감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지환은 오히려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세진을 단순한 계약 파트너, 돈으로 고용한 방패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단순한 방패가 아니라 함께 싸우는 전우였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일지도 몰랐다. 지환은 그녀의 옆에 나란히 섰다. 이세진 씨,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여자군. 그의 목소리에 경계심과 함께 그가 애써 외면하려 했던 묘한 흥미가 섞여 있었다.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권 회장님, 세진은 여전히 야경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환은 자신의 심장이 계획과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직감했고, 세진은 자신의 복수 계획에 권지환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생겼음을 깨달았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된 무대는 이제 막 일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갈라 디너가 끝난 다음 날, 이세진은 권지환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층, 더 팰리스의 꼭대기에 위치한 그곳은 집이라기보다는 견고한 요새에 가까웠다. 내부는 온통 차가운 대리석과 금속, 그리고 유리로만 장식되어 있었고,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무균실 같았다. 이곳은 권지환 그 자체를 닮아 있었다. 그녀의 짐은 단출했다. 옷 몇 벌과 노트북이 전부였다. 펜트하우스의 가사 도우미가 그녀를 안주인의 방으로 안내했지만 그 방 역시 주인을 기다린 공간이 아니라 잘 꾸며진 호텔 스위트룸에 불과했다. 권지환은 서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부르기 전까지 그녀는 거실에서 기다렸다. 두 사람은 텅 빈 거실의 거대한 식탁에 마주 앉았다. 따뜻한 식사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또 다른 협상을 위한 테이블이었다. 지환이 먼저 서류철을 내밀었다. 우리가 함께 지내는 동안 지켜야 할 규칙들이요. 변호사들이 방금 작성한 부속 합의서지. 그는 이 결혼 생활마저 계약서로 규정하려 했다. 세진은 서류를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내용은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첫째, 펜트하우스는 동쪽 윙 권지환과 서쪽 윙 이세진으로 완벽히 분리하며 사전 동의 없이는 절대 서로의 구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둘째, 모든 공식 일정은 최소 24시간 전에 공유하며 그 외의 사적인 만남이나 대화는 일절 금한다. 셋째, 식사를 포함한 모든 생활은 각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서로의 과거, 사생활, 그리고 계약의 목적 외의 것들에 대해 묻지 않는다. 조항들은 빽빽하게 이어졌다. 그것은 부부의 생활 수칙이 아니라
스파이들의 접선 수칙에 가까웠다. 세진은 마지막 장에 망설임 없이 서명했, 동의합니다. 제 쪽에서도 한 가지 추가하고 싶군요. 세진이 펜을 놓으며 말했다. 제 방을 포함한 서쪽 윙의 모든 보안 시스템은 제가 직접 통제하겠습니다. 회장님의 중앙 통제 시스템에서 저를 제외시켜 주세요. 그녀의 요구는 단호했다. 지환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감히 나를 믿지 못하는 건가? 라고 묻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김비서를 통해 조치하지. 어차피 당신의 능력이라면 내 시스템을 우회하는 것도 가능할 테니 시간 낭비는 줄이는 게 낫겠지. 그는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경계하고 있었다.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그들은 유령처럼 펜트하우스 안에서 서로를 피해 다녔다. 아침 6시 지환이 홈짐에서 나올 때 세진은 이미 조깅을 마치고 돌아와 서재로 사라졌다. 저녁 늦게 지환이 서재에서 나올 때면 세진의 방에서는 이미 불이 꺼져 있었다. 두 사람이 마주치는 유일한 순간은 주방의 커피 머신 앞뿐이었다. 지환은 에스프레소 더블샷을, 세진은 뜨거운 물을 마셨다. 그들은 기계적인 목례 외에는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 규칙은 완벽하게 지켜지는 듯 보였다. 이 차가운 집에서 두 개의 얼음 조각이 부딪히지 않고 각자의 궤도를 도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지환은 자신의 서재, 즉 베리타스 그룹의 축소판인 보안실에서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베리타스 증권의 내부망 보안 상태가 붉은색 경고등과 함께 깜박이고 있었다. 회장님, 현재 외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트래픽이 몰리고 있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지환의 표정이 굳어졌다. 보안팀은 뭐라고 하나? 단순한 디도스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화벽이 잘 막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곧 정상화될 거라는. 김 비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환의 개인 모니터 중 하나가 검은 화면으로 변했다. 그리고 곧이어 다른 모니터들도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다. 지금 장난하나? 지환이 책상을 내리쳤다. 단순한 디도스가 아니잖아. 당장 최고 등급으로 비상사태를 발령해. 최민석, 그 녀석 짓이 틀림없어. 그는 자신의 보안팀이 이렇게 무능할 리 없다고 생각하며 분노했다. 수백억을 들인 베리타스의 철벽 보안이 이렇게 쉽게 뚫릴 리가 없었. 보안팀은 우왕좌왕했다. 그들은 공격의 진원지를 찾으려 했지만 IP는 전 세계 수천 개의 좀비 PC를 거치며 세탁되고 있었다. 그들이 방화벽을 강화하면 공격은 다른 루트를 통해 스며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자의 정교한 수술에 가까웠다. 지환은 최악의 경우 고객 데이터가 유출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아찔해졌다. 바로 그때 서재의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지환의 굳은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다. 규칙을 잊었나? 이세진 씨, 여긴 내 구역이.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세진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메인 모니터를 응시했다. 그녀는 평소의 단정한 원피스가 아닌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 조명 아래 창백하게 빛났다.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없군요,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흥분이 담겨 있었다. 당신 보안팀은 지금 헛다리만 짚고 있어요. 이건 디도스 공격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디도스는 그냥 시선 끌기용 장막이죠. 그녀는 지환의 키보드로 손을 뻗었다. 지환은 반사적으로 그녀의 손목을 잡으려다 멈칫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키보드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다. 복잡한 코드들이 화면을 가득 메웠다. 당신 팀은 정문을 막는 데만 집중하고 있지만 적은 이미 뒷문으로 들어와 안방을 차지했습니다.
그녀가 엔터키를 힘주어 눌렀다. 화면에 새로운 창이 떴다. 그것은 베리타스 그룹의 인사 관리 데이터베이스였다. 공격의 목표는 고객 데이터가 아니에요. 바로 이겁니다. 그녀가 화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베리타스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들의 개인 신상 정보와 급여, 내역, 그리고 회장님의 비서실 인원들의 상세 프로필이군요. 지화는 숨을 삼켰다. 최민석이 노리는 것이 단순한 경영권이 아니라 자신의 팔다리를 잘라낼 정보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떻게 이걸 알아냈지? 그는 자신의 보안팀 전체가 몇 시간 동안 매달려도 찾지 못한 것을 그녀가 단 몇 분 만에 파악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회장님 팀은 너무 정직하게 방어만 하더군요. 공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죠. 세진은 태블릿을 들어 자신의 방에서부터 분석한 로그 파일을 화면에 띄웠다. 공격은 한 달 전 입사한 재무팀 신입사원의 이메일을 통해 시작됐어요. 아주 고전적인 스피어 피싱이었죠. 하지만 그건 1차 침투 경로일 뿐. 그녀는 지환의 시스템실에서 가져온 도면까지 펼쳐 보였다. 진짜는 이거예요. 그들은 회장님 시스템의 인간적 취약점을 노렸어요.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사람의 실수, 그리고 당신의 보안팀은 그 실수를 덮기 위해 디도스 공격이라는 연막에 스스로 속아 넘어간 거고요. 그녀의 분석은 칼처럼 날카롭고 정확했다. 세진은 다시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다. 일단 뒷문은 막았습니다. 유출된 데이터는 없는 것 같지만 이미 많은 것을 복사해 갔을 겁니다. 최민석 상무가 생각보다 유능한 해커를 고용했네요. 그녀는 마치 어려운 퍼즐을 풀고 난 사람처럼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지화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 한가운데 서 있는 이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방금 자신의 제국을 위협한 거대한 위기를 마치 동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듯 태연하게 처리해버렸다. 계약으로 묶인 아내, 돈으로 고용한 방패, 그 모든 정의가 무너져 내렸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요? 지환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그것은 계약 조항을 어기는 질문이었지만 그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세진은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한밤중의 호수처럼 깊고 고요했다. 규칙 위반입니다, 회장님.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는 서재를 나가려다 멈춰섰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조언을 하죠. 지금 당장 보안팀 전원 교체하세요. 그리고 그 신입사원, 아마도 최민석 상무가 심어둔 첩자일 겁니다. 진짜 위기 분석은 지금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군요.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고 서재에는 지환만이 남아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날 밤의 사이버 공격 사건 이후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에는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감돌았다. 권지환은 자신의 서재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는 일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이세진이라는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세운 완벽한 규칙의 벽을 단 하룻밤 만에 그것도 아주 태연하게 무너뜨렸다. 지환은 통제광에 가까웠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끼어드는 것을 극도로 혐오했다. 하지만 이세진은 그 자체로 거대한 변수였다. 그녀는 단순한 위기 분석가가 아니었다. 그녀의 해킹 실력은 베리타스 그룹의 최고 엘리트들로 구성된 보안팀 전체를 합친 것보다 뛰어났다. 그녀는 괴물이었다. 그는 김 비서를 호출했다. 이세진 씨에 대한 조사를 다시 시작한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낮아져 있었다.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회장님, 하지만 계약서상에 불필요한 조항이었어. 지환이 말을 끊었다. 내 제국을 지키기 위해 들인 방패가 사실은 내가 모르는 폭탄일 수도 있어. 그는 합리화를 시도했다.
이건 사적인 호기심이 아니야.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이다. 그녀가 요구한 그 천문학적인 돈, 그 돈의 행방을 알아내. 단, 이번에는 그림자조차 MCH지 않게 최고 수준의 보안 등급으로 진행해. 이세진 씨가 눈치채게 되면 자네는 이 업계를 떠날 각오를 해야 할 거야. 김 비서는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지환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그 명령은 곧 권지환이라는 남자가 이세진이라는 개인에게 처음으로 강렬한 호기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그는 얼음장 같던 자신의 마음에 미세한 균열이 가기 시작했음을 애써 외면했다. 며칠 뒤 김 비서가 극도로 조심스럽게 보고서를 들고 왔다. 종이 서류가 아닌 암호화된 태블릿을 통해서였다. 회장님,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김 비서는 말끝을 흐렸다. 지환은 태블릿을 받아들고 보고서를 넘겼다. 그의 무표정하던 얼굴에 처음으로 감정의 동요가 스쳤다. 보고서의 첫 번째 장은 재정 흐름이었다. 이세진이 계약금의 일부로 받은 막대한 돈은 그녀의 개인 계좌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 돈은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거쳐 두 군데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하나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새싹 어린이 전문 병원이었다. 그것도 익명의 기부자 이름으로 매달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이 희귀병 환아들의 치료비와 연구비로 지원되고 있었다. 지환은 잠시 숨을 멈췄다. 그 차갑고 계산적이던 여자가 아무도 모르게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세진의 얼굴을 떠올렸다. 계약서의 조항을 따지던 날카로운 눈빛, 최민석을 제압하던 냉정한 목소리. 그 이미지와 병원의 아이들이 도무지 연결되지 않았다. 두 번째 장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나머지 돈은 과거사 추적이라는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었다. 이세진은 신용정보회사와 사설 탐정들로 구성된 소규모의 팀을 비밀리에 운영하고 있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10년 전 발생했던 신성 파이낸셜 부도 사태에 대한 재조사였다. 신성 파이낸셜, 지환의 기억 속에서도 희미한 이름이었다. 그는 베리타스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해당 사건을 검색했다. 10년 전 유망한 중견 금융사였던 신성 파이낸셜이 불법 자금 운용과 대규모 분식회계 혐의로 하루아침에 무너졌다.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강혁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사건은 그렇게 단순하게 종결되었다. 지환은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신성 파이낸셜 대표이사 이강혁, 이세진의 친부. 심장이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감각이 밀려왔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가 필요했던 천문학적인 돈은 사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전쟁 자금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10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능력을 갈고 닦으며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 그리고 그녀는 베리타스라는 혹은 권지환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기 위해 이 계약을 제안한 것이었다. 지환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이용당했다는 분노보다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에 대한 기묘한 경외감을 느꼈다. 바로 그때 지환의 개인 단말기가 울렸다. 홍보실장의 다급한 전화였다. 회장님, 지금 인터넷에 이상한 기사들이 뜨고 있습니다. 이세진 대표님에 관한. 지환은 즉시 메인 모니터에 언론 동향을 띄웠다. 화면은 온통 이세진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로 도배되어 있었다. 베리타스의 신데렐라, 그녀의 숨겨진 과거, 고아원 출신, 정체불명 위기 분석가의 화려한 변신. 권지환 회장은 알고 있는가 그녀의 진짜 얼굴.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섞어
그녀를 돈을 노리고 접근한 골드디거로 몰아가고 있었다. 이것은 최민석의 짓이 틀림없었다. 갈라 디너에서의 패배와 사이버 공격의 실패에 대한 비열한 복수였다. 그는 권지환을 직접 공격할 수 없으니 그의 가장 약한 골이라고 생각되는 이세진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세진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지환이 추진하던 안정적인 후계자 구도 자체를 흔들려 하고 있었다. 홍보실장은 거의 울상이 되어 말했다. 회장님, 당장 대응팀을 꾸리겠습니다. 기사를 막고 언론 중재위에 제소하고, 아니, 지환이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그의 눈은 모니터에 떠오른 신성 파이낸셜 기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마. 네. 하지만 회장님, 이대로 두면 최민석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야. 우리가 허둥지둥 방어하는 모습. 우리가 이 공격에 상처받았다는 증거. 지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이제 이세진을 단순한 계약 파트너로 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10년을 준비한 전사였다. 이세진 씨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야. 지환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는 이제 이 게임의 판도를 다시 짜야 함을 깨달았다. 최민석은 이세진을 자신의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했지만 어쩌면 그녀는 권지환이 가진 가장 강력한 비밀 병기일지도 몰랐다. 얼음으로 뒤덮여 있던 그의 마음에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전략이 동시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서재를 나와 서쪽 윙으로 향했다. 계약서의 규칙 따위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세진의 방문 앞에 섰다. 굳게 닫힌 문 너머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 폭풍 같은 기사들을 보고 있을까? 보고 있다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환은 처음으로 타인의 감정이 궁금해졌다. 권지환은 서쪽 윙에 굳게 닫힌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집이었지만 이 문은 마치 다른 나라의 국경처럼 이질적으로 느껴졌다. 계약서의 조항, 사전동에 없는 구역 침범 금지라는 문구가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것은 문 너머의 여자가 지금 이 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그는 손을 들어 망설임 없이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이세진은 권지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울고 있지도 분노하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다. 편안한 라운지웨어 차림에 머리를 하나로 단정하게 묶은 그녀는 태블릿을 손에 든 채였다. 그녀의 눈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난 후에 차가운 평온함을 담고 있었다. 무슨 일? 은 아니겠군요. 이미 다 보셨을 테니. 지환이 딱딱하게 입을 열었다. 홍보팀에서 대응을 준비 중이요.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의 의사를. 제 의사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회장님. 세진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리고 전화를 받고 허둥지둥 대책을 논의하는 건 회장님의 홍보팀뿐만이 아닐 겁니다. 그녀는 지환을 지나쳐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다. 최민석 상무의 공격입니다. 아주 유치하지만 효과는 확실하죠. 지금쯤 베리타스 그룹의 주가는 소폭 하락하고 있을 겁니다. 오너리스크라는 이름으로요. 그녀는 거실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켜서 실시간 주가 변동 그래프를 띄웠다. 그녀의 말대로였다. 지환은 그녀의 침착함에 오히려 압도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피해자가 아니라 마치 장기판을 내려다보는 전략가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래서 당신의 계획은 뭐요? 언론 중재위에 제소하고 악성 기사를 내리라고 요청할 건가? 지환이 그녀의 의중을 떠보기 위해 물었다. 세진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최민석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당황해서 방어에 급급한 모습. 그렇게 되면 대중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며
루머를 사실로 받아들이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최민석은 저를 숨겨진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공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숨겨진 존재가 아니면 되는 겁니다. 그녀는 지환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회장님의 전략실 워룸을 사용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당장요. 그녀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것은 요청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의 통보에 가까웠다. 지환은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오시오. 펜트하우스 가장 깊숙한 곳, 지문과 홍채 인식으로만 열리는 워룸. 그곳은 베리타스 그룹의 심장부였다. 사방의 벽이 실시간 데이터와 뉴스로 가득 차 있었고 중앙에는 거대한 홀로그램 테이블이 있었다. 김 비서와 홍보실장이 이미 초조한 얼굴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회장님, 지금 즉시 법무팀을. 홍보실장이 다급하게 보고를 시작하려 할 때 지환이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모두 조용히 해. 지금부터는 이세진 씨가 지휘할 거요. 그 말에 홍보실장과 김 비서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회장의 약혼녀가, 그것도 정체불명의 여자가 그룹의 위기 대응을 지휘한다니. 세진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앙 테이블로 걸어갔다. 홍보실장님, 지금 당장 모든 대응을 중지하십시오. 기사를 막으려 하지도 해명 자료를 내지도 마세요. 하지만 대표님, 이대로 두면 이대로 두지 않을 겁니다. 판을 바꿀 겁니다. 세진의 목소리가 워룸 전체에 울렸다. 최민석 상무는 제 과거를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고아원 출신, 정체불명. 좋습니다. 그 무기를 우리가 빼앗아 오죠. 그녀는 스크린에 한 인물의 프로필을 띄웠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고 날카롭기로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기자 백선주였다. 이 사람과 독점 인터뷰를 잡으세요. 오늘 밤 안으로. 홍보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백선주 기자요? 그 여자는 하이에나입니다. 우리를 산산조각 내려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벽한 먹잇감을 던져줄 겁니다. 세진은 미소를 지었다. 최민석이 던져준 가십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한 스토리를요. 그녀는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부인하지 않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동정이 아닌 극복의 서사로 바꿀 겁니다. 둘째, 골드 디거라는 프레임을 깨기 위해 제 이름으로 기부되던 모든 내역을 공개할 겁니다. 단, 제 이름이 아니라 새싹 어린이 병원의 이름으로요. 지환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그녀가 병원 일을 공개할 줄은 몰랐다. 세진은 지환을 흘끗 보며 말을 이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그녀는 스크린에 베리타스 그룹의 로고와 최민석의 사진을 나란히 띄웠다. 이 모든 공격이 베리타스의 혁신을 막으려는 구시대적 세력의 비열한 공작임을 명확히 할 겁니다. 그녀는 홍보실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이 인터뷰에서 권지환 회장님의 약혼녀로서 저 개인에 대한 모욕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베리타스의 미래를 책임질 리더의 비전이 이런 저급한 음해로 인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나서는 겁니다. 저는 저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권지환과 베리타스를 방어할 겁니다. 워룸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 했다. 홍보실장과 김 비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최민석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내어 그것을 오히려 최민석의 심장을 겨누는 칼로 바꿔버렸다. 그녀는 자신을 신데렐라에서 수호자로, 약점에서 방패로 스스로의 포지션을 재정립했다. 지환은 입꼬리에 걸린 희미한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모두 들었겠지. 당장 실행해.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백선주 기자에게 전해 이세진 대표가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말할 것이다라고. 홍보팀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자
워룸에는 다시 지환과 세진 단둘만이 남았다. 거대한 방 안에 두 사람의 숨소리만 울렸다. 그들은 밤새도록 인터뷰의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어떻게 답할지,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감정을 배제할지, 그것은 단순한 인터뷰 준비가 아니었다. 두 개의 날카로운 지성이 충돌하고 다듬어지고 하나의 완벽한 전략으로 합쳐지는 과정이었다. 지화는 그녀가 시장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방식에 감탄했고, 세진은 그가 가진 권력의 무게와 그것을 지탱하는 논리에 수긍했다. 왜 어린이 병원이었어?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지환이 불쑥 물었다. 계약 조항을 또다시 어기는 질문이었다. 세진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희미하게 밝아오는 여명. 최민석이 제 과거를 무기로 삼았다고 했죠. 하지만 그 과거가 지금은 저의 무기가 되어주더군요. 그녀는 지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깊은 슬픔과 뜨거운 분노가 가라앉은 잿더미 속에서 꺼지지 않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힘이 없으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없으니까요. 돈과 권력은 그것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지화는 그녀의 말에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읽어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오늘 잘 부탁하오, 이세진 씨. 그가 처음으로 건넨 계산되지 않은 진심이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세진이 잔을 받아들었다. 두 사람의 손이 스치지 않았지만 차가운 계약서 위로 뜨거운 공감대가 처음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본래 차가운 강철은 불 속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법이었다. 이세진과 백선주 기자의 독점 인터뷰는 그 자체로 하나의 폭풍이었다. 백 기자는 하이에나라는 별명답게 날카롭고 집요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그녀는 세진의 고아원 시절부터 어떻게 위기 분석가로 성장했는지, 그리고 권지환 회장과의 만남이 정말 우연한 사랑인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러나 이세진은 워룸에서 준비했던 것 이상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슬픔을 전시하지 않았고 과거를 변명하지 않았다. 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당당하게 말했다. 그곳은 제게 결핍이 아니라 가장 치열한 현실을 가르쳐준 학교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배운 생존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골드 디거라는 프레임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맞섰다. 제가 돈을 좇는다는 비난은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돈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그녀는 새싹 어린이 병원의 이야기를 꺼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 앞에서 돈을 좇는 것이 비난받을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인터뷰의 정점은 권지환과 베리타스 그룹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는 순간이었다. 최민석 상무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압니다. 그녀는 마치 모든 것을 안다는 듯이 말했다. 하지만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베리타스의 혁신적인 미래와 과거의 구태의연한 방식에 안주하려는 세력 간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 남자가 걸어갈 길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터뷰가 방영된 직후 여론은 180도 뒤집혔다. 골드 디거는 순식간에 역경을 딛고 선 잔다르크, 차세대 여성 리더가 되었다. 안정적인 경영 승계를 의심하던 주주들은 오히려 권지환 회장이 완벽한 파트너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베리타스의 주가는 이전보다 더 큰 폭으로 반등했다. 이세진은 자신의 가치를 완벽하게 증명해냈다. 권지환은 자신의 서재에서 인터뷰 재방송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그는 자신이 몰랐던 이세진의 새로운 얼굴들을 보고 있었다. 당당함, 연민, 그리고 날카로운 지성. 그는 그녀가 새싹 어린이 병원 카드를 꺼내든 순간
그것이 단순한 여론전을 넘어선 그녀 자신의 진심을 담은 승부수였음을 깨달았다. 얼음 같던 그의 마음에 뜨거운 것이 흐르는 듯한 생경한 감각이 일었다. 반면 최민석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값비싼 양주잔을 벽난로에 집어 던졌다. 멍청한 것들. 저 여자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 그는 분노로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세진은 그의 완벽한 계획을 망가뜨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중 앞에서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그가 세진을 약점으로 보고 공격했지만 오히려 세진은 지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돌아왔다. 회장님, 아니, 지환이 형을 직접 공격할 수는 없어. 하지만 저 여자는 반드시 내 손으로. 최민석의 눈이 증오로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언론과 해킹이라는 신사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더 원초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 나다. 청소할 게 하나 생겼어. 아주 조용하고 확실하게. 며칠 뒤 이세진은 새싹 어린이 병원 이사회에 참석했다. 그녀의 기부가 공식화되면서 병원 측에서 그녀를 명예이사로 추대한 것이다. 지환은 그녀에게 자신의 전문 경호팀을 붙이려 했지만 세진은 최민석 상무를 자극할 뿐이라며 거절했다. 대신 그녀는 평소처럼 자신의 수행원 한 명만을 대동했다. 회의는 순조롭게 끝났다. 세진은 병원 복도에서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잠시나마 차가운 전략가의 가면을 벗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녀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병원을 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평소와 달리 주차장은 유난히 어둡고 인적이 드물었다. 그녀가 자신의 차 문을 열려던 순간이었다. 이세진 씨, 잠시 이야기 좀 할까? 어둠 속에서 최민석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그의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거구의 사내 두 명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이런 데서 우연히 다 뵙네요, 최 상무님. 하지만 별로 유쾌한 우연은 아닌 것 같군요. 세진은 침착하게 대꾸하며 손에 든 휴대폰의 비상 버튼을 누르려 했다. 그 휴대폰 소용없을 거야. 이 구역 지금 통신 차단됐거든. 최민석이 비웃으며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네가 감히 내 앞길을 막아? 고아원 출신 주제에 어디서 감히. 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무릎 꿇고 빌어. 그럼 목숨은 살려줄지도 모르지. 거구의 사내들이 세진의 양팔을 잡기 위해 다가왔다. 세진은 뒷걸음질 쳤다. 그녀는 수많은 위기를 분석하고 해결해 왔지만 이런 노골적인 물리적 위협은 처음이었다. 그녀가 방어 태세를 취하려던 바로 그 순간 내 사람에게서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워. 칠흑 같은 어둠을 찢는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미친 듯한 속도로 그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차가 멈추기도 전에 운전석에서 권지환이 튀어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회장님, 여긴 어떻게? 세진이 놀랄 틈도 없이 지환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아 섰다. 최민석, 네가 드디어 선을 넘었구나. 지환의 목소리는 지옥의 한기처럼 차가웠다. 최민석은 당황했다. 권지환이 이곳에 나타날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형이 여긴 어쩐 일이야? 나는 그냥 이세진 씨와 오해를 풀려고. 오해, 지환이 차갑게 비웃었다. 내 놈의 오해는 항상 이런 식이었지. 최민석의 부하 중 한 명이 당황한 나머지 손에 숨기고 있던 쇠파이프를 떨어뜨렸다. 그것이 신호였다. 젠장, 이왕 이렇게 된 거 둘 다 처리해. 최민석이 소리쳤다. 거구의 사내들이 지환과 세진을 향해 동시에 달려들었다.
지환은 본능적으로 세진을 자신의 등 뒤로 밀어붙였다. 그는 싸움꾼이 아니었지만 수년간 다져온 냉철함과 운동으로 단련된 몸은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한 놈이 지환을 향해 주먹을 날렸고 지환은 그것을 피하며 상대의 복부를 가격했다. 하지만 다른 한 놈이 세진을 향해 달려들었다. 안 돼. 지환이 세진을 밀쳐내는 순간 쇠파이프를 다시 집어든 놈이 지환의 팔을 향해 그것을 내리쳤다. 으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지환의 비명이 주차장에 울렸다. 회장님, 세진의 비명이 뒤따랐다. 바로 그때 주차장 입구에서 요란한 경보음과 함께 수십 대의 차량 불빛이 한꺼번에 켜졌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지환의 경호팀이 쏟아져 들어왔다. 김 비서가 세진의 휴대폰이 꺼지기 직전 보낸 위치 신호를 보고 전 병력을 이끌고 온 것이었다. 최민석과 그의 부하들은 덫에 걸린 쥐처럼 당황했다. 젠장, 후퇴해. 그들은 황급히 다른 차를 타고 도주했다. 순식간에 주차장에는 지환과 세진, 그리고 경호팀만이 남았다. 지환은 부러진 듯한 팔을 움켜쥐고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세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그의 하얀 셔츠 소매가 찢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붉은 피와 함께 푸르게 멍이 들기 시작한 팔뚝이 보였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병원에, 계약서에 이런 조항은 없었을 텐데. 지환이 고통을 참으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는 세진을 바라보았다. 네, 내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건 계약 위반보다 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서.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비즈니스 파트너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것을 지키려 한 남자의 뜨거운 눈빛이었다. 세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그 차가운 계약서의 조항들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속도로 격렬하게 뛰고 있음을 깨달았다. 강철 같던 두 사람의 관계에 뜨거운 피와 고통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끼어들며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병원의 하얀 불빛은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조명보다 더 비인간적으로 느껴졌다. 권지환은 응급처치를 받고 팔에 깁스를 한 채 병원 VVIP실 침대에 앉아 있었다. 찢어진 셔츠는 갈아입었지만 그의 얼굴에 서린 분노와 고통의 흔적은 가려지지 않았다. 이세진은 창가에 꼿꼿이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더 이상 계약서상의 거리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예기치 못한 폭력과 희생, 그리고 원초적인 감정이 뒤엉킨 훨씬 더 복잡하고 무거운 공기였다. 김 비서와 경호팀은 병실 밖에 대기하고 있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은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었다. 의사가 뭐라던가요? 세진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다. 왼쪽 팔에 금이 갔다고 하더군. 전치육주. 축하할 일이오. 당신의 업무 범위가 내 신체 손상까지 포함하게 되었으니. 지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세진은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이런 일을 예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겠지. 지환이 그녀의 말을 끊었다. 하지만 당신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 이세진 씨. 당신은 최민석을 자극했고 그는 짐승처럼 반응했지. 오늘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야. 이건 전쟁이었어. 그의 푸른 눈이 세진을 꿰뚫을 듯이 응시했다. 나는 내 파트너가 나 몰래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어. 특히 그 전쟁이 내 팔을 부러뜨릴 정도라면 더더욱. 그는 침대에서 상체를 일으켰다. 대체 최민석과 무슨 악연이오? 당신이 내게 접근한 진짜 이유.
이제는 말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세진은 지환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의 깁스를 한 팔, 그 하얀 석고 붕대가 마치 그녀가 그토록 외면하려 했던 진실을 요구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10년 동안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그녀의 삶을 지탱해온 비밀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녀를 위해 다친 남자 앞에서 더 이상의 계약은 무의미했다. 신성 파이낸셜. 그녀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10년 전 불법 자금 운용과 분식 회계로 무너진 중견 금융사죠. 지환은 눈을 가늘게 떴다. 그가 김비서를 통해 조사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다. 그 회사 대표 이강혁 씨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자살했습니다. 지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고백을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 주었다. 이강혁 대표. 그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세진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른 탓에 오히려 쇳소리처럼 차갑게 울렸다. 제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금융인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완벽하게 당한 겁니다. 그녀는 병실 안을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 집, 그리고 제 이름까지도요. 이세진이라는 이름도, 위기 분석가라는 직업도 전부 그날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지환 앞에 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10년 동안 혼자서 조사했습니다.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린 그 자금의 흐름을 쫓았죠. 그 돈은 교묘하게 세탁되어 여러 곳으로 흘러 들어갔지만 그중 가장 큰 덩어리가 향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베리타스 그룹, 그리고 당신의 사촌 최민석 상무였습니다. 지환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 그리고 그가 어렴풋이 예상했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최민석은 당시 베리타스의 작은 투자 자회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신성 파이낸셜을 미끼로 불법적인 투자금을 모았고 일이 터지자 모든 증거를 조작해 제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피 묻은 돈으로 자신의 세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힘으로 당신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는 거죠. 세진의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었다. 그것은 10년의 세월이 응축된 확신이자 분노였다. 제가 당신에게 접근한 이유, 맞습니다. 저는 계약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베리타스 내부에 접근할 권한이 필요했습니다. 최민석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 그가 숨겨둔 비자금 내역과 10년 전의 원본 서류를 찾아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당신과의 계약은 제게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가져다 줄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병실 안은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지환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을 이용한 여자에 대한 분노보다 그 거대한 진실의 무게에 압도당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자신의 그룹 안에서 이런 추악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작은 여자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해 왔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끓어오르는 용암처럼 낮고 뜨거웠다. 당신은 나를 이용했군. 세진은 눈을 감았다.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최민석은 내 팔을 부러뜨렸지. 그는 깁스를 한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이걸로 빚은 퉁친 셈인가? 세진이 놀라 눈을 떴다. 지환의 얼굴은 더 이상 화나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웃고 있었다. 얼음장 같던 그의 얼굴에 나타난 차갑고도 맹렬한 미소였다. 이세진 씨, 당신은 대단한 실수를 했어. 당신의 복수극에 나를 끌어들인 것까지는 좋았지. 하지만
당신 때문에 내가 다치게 한 것은 최악의 패착이었소. 그는 세진에게 손을 내밀었다. 깁스를 하지 않은 오른손이었다. 당신은 최민석을 복수의 대상으로 보지만 나는 그를 처리해야 할 암덩어리로 본다. 그는 베리타스의 이름을 더럽혔고 감히 내 사람을 건드렸어. 내 사람이라는 단어의 지환과 세진의 시선이 허공에서 강하게 부딪혔다. 이제부턴 파트너십의 조건을 변경해야겠군. 지환이 말했다. 이건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복수가 아니야. 이건 나와 당신의 전쟁이다. 당신의 목표와 나의 목표는 이제 하나가 됐어. 최민석을 이 바닥에서 영원히 끌어내린다. 세진은 망설였다. 그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자신의 차가웠던 복수 계획의 권지환이라는 뜨거운 변수를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의 다친 팔을 보았다. 자신을 지키려던 그 본능적인 움직임. 그것은 어떤 계약서보다도 강력한 신뢰의 증표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지환의 손은 뜨겁고 단단했다. 좋습니다, 권 회장님. 새로운 계약 조건에 동의합니다. 차가운 병실에서 두 개의 뜨거운 손이 마주 잡혔다. 얼음 같던 계약서는 찢겨나갔고 그 자리에는 피와 복수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강렬한 유대감으로 맺어진 동맹이 탄생했다. 병원에서 퇴원한 권지환은 팔에 깁스를 한 채 펜트하우스의 워룸으로 복귀했다. 그의 등장은 베리타스 그룹 핵심부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전에 권지환이 냉철한 전략가였다면 지금의 그는 부상당한 맹수처럼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기운을 뿜어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더 이상 약혼녀나 방패가 아닌 공동 지휘관으로서의 이세진이 서 있었다. 워룸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지금부터 모든 보안 등급을 알파로 격상한다. 지환의 목소리는 깁스의 고통 따위는 잊은 듯 단호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최민석 상무의 완전한 축출이다. 합법적인 방법이든 아니든 그는 이세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작전은 이세진 대표가 총괄한다. 김비서를 포함한 핵심 참모진들은 숨을 삼켰다. 회장의 부상은 그들에게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회장이 이세진이라는 여자에게 이 정도의 신뢰와 권한을 부여했다는 사실이었다. 세진은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중앙 홀로그램 테이블로 나아갔다. 최민석 상무의 힘은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워룸 전체를 장악했다. 첫째, 10년 전 신성 파이낸셜 사태에서 축적한 비자금. 둘째, 그 돈으로 매수한 그룹 내부의 인맥들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개의 기둥을 동시에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녀는 홀로그램의 베리타스 그룹의 복잡한 계열사 구조도를 띄웠다. 최민석은 그 비자금을 스위스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 크레이토스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표면적으로는 베리타스와 아무 관련이 없지만 제가 10년간 추적한 결과 이 자금이 다시 베리타스 건설의 해외 프로젝트로 흘러들어와 세탁되고 있습니다. 지환이 팔짱을 끼며 물었다. 증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세진이 단호하게 답했다. 그는 디지털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모든 거래는 10년 전 방식 그대로 암호화된 서류와 대면 보고로만 이루어집니다. 그 서류들은 그의 개인 펜트하우스,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금고에 보관되어 있을 겁니다. 그의 펜트하우스 금고라 지환이 쓴웃음을 지었다. 거긴 베리타스 본사보다 뚫기 어려운 곳이요.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지. 물리적인 보안은 그렇죠. 세진이 지환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에는 관리자가 있고 모든 관리자에게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민석의 가장 큰 약점은 그의 오만함입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그것은 잠입이었다.
그의 금고를 열 유일한 기회는 다가오는 베리타스 그룹 창립 기념 파티입니다. 최민석은 그날 밤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해 정재계의 모든 인맥을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초대할 겁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는 공간에서 회장님 권지환의 부재를 과시하며 자신의 힘을 보여주려 하겠죠. 지환은 그녀의 의도를 즉시 파악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그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할 거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 완벽한 미끼를 던져줄 참이었지. 그는 김 비서를 불렀다. 당장 언론에 발표해. 권지환 회장 팔부상 악화로 최소 3개월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모든 업무는 이사회 의장단에게 위임한다. 이것은 거대한 도박이었다. 지환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최민석에게 지금이 바로 기회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았다. 최민석은 창립 기념 파티를 자신의 대관식으로 만들려 할 겁니다. 세진이 말을 이었다. 모든 시선이 파티장과 최민석에게 쏠린 그 순간 제가 그의 금고로 들어갑니다. 워룸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쳤습니까, 대표님? 김 비서가 외쳤다.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최민석의 펜트하우스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세진은 지환을 바라보았다. 회장님의 워룸, 이곳의 시스템과 저를 연결해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문을 열면 여러분이 이곳에서 데이터를 빼내야 합니다. 지환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다친 팔을 내려다보았다. 이 여자는 지금 자신의 복수를 위해 기꺼이 적의 소굴로 걸어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었다. 그가 그녀를 막아야 할까? 아니, 그는 알았다. 이세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 역시 이 복수극의 공동 주연이라는 것을. 김 비서, 지환이 입을 열었다. 베리타스 최고 기술팀을 준비시켜. 이세진 대표가 필요한 모든 장비를 지원한다. 위성 연결, 나노 카메라, 해킹 툴, 이워, 룸이 그녀의 눈과 귀가 될 거다. 그는 세진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이세진 씨, 당신은 혼자 가지 않아. 지환은 자신의 경호 실장을 불렀다. 강 팀장, 네가 그림자처럼 그녀를 엄호한다. 만약에 사태가 발생하면 증거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이세진 씨를 살려서 데려와. 그게 내 유일한 명령이다. 경호 실장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그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작전의 이름은 트로이의 목마였다. 이세진은 창립 기념 파티에 가장 화려한 모습으로 참석할 것이었다. 최민석은 그녀가 남편을 잃고 자신에게 항복하러 온 것이라 비웃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 아래에는 베리타스의 최고 기술력이 집약된 침투 장비들이 숨겨져 있을 것이었다. 작전 개시 뒤 3. 펜트하우스의 워룸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들은 최민석 펜트하우스의 3D 도면을 펼쳐놓고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세진은 금고 해체 기술을 익혔고 지환은 깁스를 한 팔로 그녀의 해킹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워룸에 마주 앉아 있었다. 차가운 기계음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다. 왜 직접 하려는 거요? 지환이 물었다. 강 팀장을 보내도 돼. 당신은 밖에서 지휘만 해도.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곳입니다. 세진이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10년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서류에 서명하고 뛰어내린 곳이 바로 지금 최민석이 파티장으로 개조한 그 펜트하우스입니다. 지환은 숨을 삼켰다. 저는 도망친 게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으러. 지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깁스를 한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이 상처는 최민석에 대한 분노의 증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 무섭도록 강인한 여자와 자신을 묶어준 족쇄이기도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덮어주었다. 실패하지 마시오. 그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염려가 담겨 있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야 하오. 차가운 계약은 이제 두 사람의 생명과 모든 것을 건 뜨거운 전장으로 변해 있었다. 베리타스 그룹 창립 기념일의 밤. 그러나 공식적인 행사는 권지환 회장의 입원으로 인해 취소되었고 그 대신 비공식적인 승자의 파티가 최민석의 펜트하우스에서 열리고 있었다. 한강의 야경이 발 아래 카펫처럼 펼쳐진 바로 10년 전 이세진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장소였다. 파티는 화려함의 절정이었다.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여 사실상의 새로운 권력자가 된 최민석에게 축하를 건네고 있었다. 최민석은 값비싼 실크 턱시도를 입고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의 아첨을 즐기고 있었다. 권 회장님은 유감입니다. 하지만 베리타스는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때죠. 그의 목소리는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 파티장의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거대한 떡갈나무 문이 열리고 이세진이 홀로 서 있었다. 그녀는 마치 부서지기 쉬운 유리처럼 칠흑 같은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그녀의 창백한 목선 위에서 위태롭게 빛났다. 그녀의 눈은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듯 보였다. 최민석의 입꼬리가 비열하게 올라갔다. 트로이의 목마가 성문 안으로 들어선 순간이었다. 그는 세진에게 다가가 과장된 위로를 건넸다. 이세진 씨, 이런 마음을 추스르기 힘드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시다니. 지환이 형은 내가 잘 돌볼 테니 너무 걱정 마시죠. 그는 세진의 어깨를 감싸려는 듯 손을 뻗었다. 세진은 그 손을 피해 한 걸음 물러섰다. 잠시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몸이 좋지 않아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가늘게 떨렸다. 물론이죠. 푹 쉬다가 가세요. 이제 당신이 기댈 곳은 나밖에 없을 테니까. 최민석은 그녀가 자신의 통제하에 완전히 들어왔다고 확신했다. 세진이 파티장을 벗어나 복도로 들어서는 순간 그녀의 귓속에 숨겨진 초소형 통신장치에서 권지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작전 시작. 강 팀장이 2층 복도에서 대기 중이다. 지금부터 15분. 시간이 없어. 세진의 눈빛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슬픔에 젖은 미망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목표물을 향해 돌진하는 맹수의 눈빛이 돌아왔다. 그녀는 하이힐을 손에 들고 대리석 복도를 소리 없이 달렸다. CCTV 3번, 5번, 7번 루프 영상으로 전환 완료. 워룸에서 지환이 모니터를 보며 지시했다. 세진은 VIP 구역의 잠금 장치 앞에 섰다. 그녀가 목걸이에 다이아몬드를 비틀자 푸른빛의 레이저가 키패드를 스캔했다. 예상대로군. 비밀번호는 자기 생일. 오만함의 극치. 문이 열리고 그녀는 최민석의 개인 서재로 들어섰다. 10년 전 그녀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서 있었을 그 공간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을 시간이 없었다. 서재의 가장 안쪽 거대한 그림 뒤에 숨겨진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강 팀장, 3분 뒤 전력 차단 요청. 워룸의 지환은 깁스를 하지 않은 손으로 마이크를 움켜쥐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그는 화면 속에서 마치 자신의 심장을 해체하는 수술을 하듯 금고의 다이얼을 돌리는 세진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세진. 지금이야. 지환의 외침과 함께 펜트하우스의 조명이 일순간 깜박였다. 세진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다이얼을 돌렸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10년의 비밀을 가두고 있던 묵직한 강철문이 열렸다. 금고 안은 현금 다발과 금괴로 가득했지만 세진의 눈은 오직 하나만을 향해 있었다. 가장 안쪽 서랍에 보관된 붉은색 가죽으로 쌓인 두꺼운 장부. 10년 전 신성 파이낸셜의 원본 데이터가 담긴 블랙 레드였다. 그녀가 장부를 집어들고 가슴에 품은 나노 스캐너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이런. 파티의 주인공이 사라져서 한참 찾았잖아. 서재의 문이 열리며 최민석이 비웃는 얼굴로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샴페인 잔 대신 그녀가 해제한 보안 시스템의 경고가 뜬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설마 이걸 노리고 온 건가? 내 가여운 숙모님. 그는 세진이 모든 것을 알고 접근했음을 깨달았다. 멍청한 년, 내 애비처럼. 그가 부하들을 부르기 위해 소리치려던 순간 파티장을 가득 메우던 시끄러운 재즈 음악이 뚝 끊겼다. 파티장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당황하며 웅성거렸다. 그리고 파티홀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 최민석의 부하 성공을 과시하던 그 화면이 지직거리며 바뀌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병원복 차림에 팔에 깁스를 한 권지환이었다. 그는 워룸의 의자에 앉아 수백 명의 하객들을 그리고 서재 안의 최민석을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다. 최민석 상무, 파티는 즐거우신가? 지환의 목소리가 펜트하우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내 대관식을 축하하기 위해 내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지. 최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짓이야, 권지환. 그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첫 번째 선물이다. 지환의 말과 함께 스크린에는 10년 전 신성 파이낸셜의 자금이 크레이터스라는 유령 회사를 거쳐 최민석의 비자금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내역이 세진이 방금 전송한 그 블랙 레드의 페이지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하객들이 숨을 삼켰다. 이건 조작이야. 거짓말. 최민석이 발악했다. 두 번째 선물도 있지. 지환은 무표정했다. 며칠 전 내 아내를 위협하며 했던 말 기억하나? 스크린이 바뀌고 지하 주차장에서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젠장. 이왕 이렇게 된 거 둘 다 처리해. 그것으로 끝이었다. 파티장에 모인 정재계 인사들은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최민석에게서 물러섰다. 그가 10년간 쌓아 올린 모든 명예와 인맥이 단 몇 분 만에 잿더미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이게 내 마지막 선물이다. 지환이 차갑게 선언했다. 바로 그때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검찰, 특별수사팀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최민석 씨,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살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요원들이 망연자실한 최민석에게 수갑을 채웠다. 권지환, 이 개자식아, 내가 너를. 최민석의 저주 섞인 외침이 펜트하우스를 울렸지만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 서재문 앞에 서 있던 세진은 붉은 가죽 장부를 손에 든 채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10년 만에 되찾은 정의의 무게였다. 파티장의 스크린 속 권지환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이세진의 카메라 피드를 향해 있었다. 그의 얼음 같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된 폭풍은 마침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았다. 최민석의 펜트하우스에서 벌어진 그날 밤의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베리타스의 왕자로 불리던 최민석의 몰락은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었다. 그가 10년간 숨겨온 추악한 범죄, 신성 파이낸셜 사태의 전말, 그리고 권지환 회장의 팔을 부러뜨린 살인교사 혐의까지 만천하에 드러났다. 베리타스 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했지만 그것은 잠시였다.
권지환은 깁스를 한 팔로 공식 석상에 섰다. 그는 자신의 부상과 그룹의 치부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내부 고발 시스템의 전면 개혁과 피해자 구제 기금 설립을 약속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더 이상 베일에 쌓인 약혼녀가 아닌 이세진이라는 이름의 당당한 파트너가 함께했다. 이세진은 아버지 이강혁 대표의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10년간의 복수극을 고백하지 않았다. 대신 시스템의 폭력으로 희생된 아버지를 대신해 제2의 신성 파이낸셜 사태를 막기 위한 베리타스 공익재단의 설립을 발표했다. 그녀가 계약금으로 받았던 모든 돈과 최민석에게서 환수된 불법 자금이 그 재단의 초석이 되었다. 대중은 이 전례 없는 부부의 행보에 열광했다. 얼음 회장은 가장 신뢰받는 리더로 골드디거라 불리던 여인은 정의의 수호자로 완벽하게 거듭났다. 최민석의 구속으로 모든 폭풍은 가라앉았고 공정하고 완벽하게 정의가 실현되었다. 권지환의 경영권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어느 날 오후, 계절이 바뀌어 차가운 바람 대신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이세진은 권지환의 비서실을 통해 공식적인 미팅을 요청했다. 장소는 1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베리타스 그룹 본사 최상층의 그 회의실이었다. 이세진은 그날처럼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방에 들어섰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날카로운 긴장감 대신 복잡한 평온함이 서려 있었다. 권지환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깁스를 하고 있지 않았다.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 하지만 그의 시선은 서류가 아닌 방 안으로 들어서는 세진을 향해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여전히 맑았지만 그날의 살얼음 같은 냉기는 사라져 있었다. 오랜만이군요. 이 방은. 세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지환의 맞은편 1년 전 그 자리에 앉았다. 그러게 말이오. 지환이 짧게 대답했다. 그의 눈은 그녀에게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세진은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두꺼운 계약서가 아닌 단 한 장짜리 문서였다.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 해지 합의서.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회장님의 경영권은 완벽하게 안정되었고 최민석 상무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지환 쪽으로 밀었다. 그리고 제 아버지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계약서상의 모든 조건이 그 이상으로 충족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이 차가운 계약도 끝을 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듯 가볍게 숨을 내쉬었다. 권지환은 그 계약 해지 합의서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종이에 손을 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서랍에서 다른 서류철을 꺼냈다. 1년 전 두 사람이 서명했던 바로 그 원본 계약서였다. 수십 장에 달하는 차갑고 비정한 조항들로 가득 찬 종이 뭉치. 그래요. 모든 조건이 충족됐지. 지환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는 그 두꺼운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이세진 씨, 당신은 내가 만나본 최고의 전략가였소. 당신은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완벽하게 수행해냈지. 그의 시선이 계약서의 첫 장, 계약 기간, 2년이라는 문구에 머물렀다. 하지만 당신이 딱 하나 지키지 못한 조항이 있어. 지환이 고개를 들어 세진을 바라보았다. 그게 뭡니까? 세진의 눈이 의문으로 가늘어졌다. 제사조 사망, 서로의 사생활, 그리고 감정한 조각까지도 내 통제하에 둔다. 당신은 내 감정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어. 그 말과 함께 권지환은 손에 든 수십 장의 계약서를 10년 묵은 복수와 1년간의
위태로운 동맹이 담긴 그 종이들을 망설임 없이 반으로 찢어버렸다. 우두둑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회의실을 울렸다. 그는 멈추지 않고 찢어진 종이들을 다시 반으로 또 반으로 찢어 테이블 위에 던져버렸다. 세진은 숨을 삼켰다. 그녀의 완벽했던 포커페이스가 무너져 내렸다. 지금 무슨 이 계약은 끝났소. 지환이 흩어진 종이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테이블을 돌아 얼어붙은 듯 앉아 있는 세진의 앞으로 걸어왔다. 그는 그녀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냉혈한 얼음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한 여자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려는 서툴지만 진심 어린 남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당신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고 싶소. 이세진 씨.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 대신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그가 상자를 열자 화려하지는 않지만 맑고 깊은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 계약은 이전과는 조금 다를 거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계약에는 어떠한 조항도 없소. 만기일도 없고 위약금도 없지. 그는 세진의 떨리는 왼손을 잡았다. 그 손은 10년의 복수를 위해 차갑게 단련되었지만 지금은 따뜻한 온기가 돌고 있었다. 갑과 을도 없소. 오직 우리만 있을 뿐이요. 지화는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그 차가웠던 얼음의 눈동자는 이제 그녀의 모습만을 담은 채 따뜻하게 녹아내리고 있었다. 이세진, 당신의 남은 평생을 나와 함께라는 이 새로운 계약에 서명해 주겠소? 세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계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뜨겁고 눈부신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그녀의 눈에서 10년의 세월과 모든 고통이 씻겨 나가는 듯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대답이었다. 지화는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것은 차가운 강철의 증표가 아닌 따뜻한 사랑의 약속이었다. 그는 일어서서 그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들의 첫 만남, 그 차가웠던 테이블의 거리를 무너뜨리고 그녀를 깊이 끌어안았다. 금융계에는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 차가운 서류 한 장으로 시작되었으나 결국 전 세계를 녹여버릴 만큼 뜨거워진 두 남녀의 이야기. 그들의 낡은 계약은 찢겨 나갔지만 그들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그날 그 회의실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